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외국에 가면 살기가 덜 팍팍할까? 아직은 헬조선이 아닌 이유. 오늘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복지제도? 높은 국민소득? 아니면 저녁에 있는 생활? 어느 정도는 다 맞는 이야기죠. 선진국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명목소득도 높으니까요. 정원이 있는 주택에 살고 차는 기본적으로 가족 수대로 있고 5시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떠올리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낮은 경제 성장률과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은 정체된 사회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저는 10여 년 전 미국에서 2년에서 3년 정도를 거주했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곳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 안에 항상 드는 곳이었습니다.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이 있고 주민들의 수준도 아주 높았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돈이 더 없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외식으로 10만 원 정도 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통의 미국인들은 식사비로 10만 원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요. 미국에 가기 전에는 샌드위치라서 싸기가 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점심값을 아끼려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왜 없을까요? 소득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말이죠. 그 사회에서 살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다 집 때문이더라고요. 거주 비용이 너무 높아서 월급을 받아도 월세를 내고 나면 수중에 반도 남지 않는 것이죠.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월세를 내고 사는데요. 이 월세가 매우 비쌉니다. 재산세나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도 높고요.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집 관리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택관리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비싸죠. 한국에서는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올리고 싶어도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월세를 올리면 다 전세로 가버리고 공실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다 월세밖에 없으니까 모든 비용을 월세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해서 집을 산다기보다는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월세에서 벗어나려고 집을 사는 것이죠. 보통 집값의 10%에서 20% 정도를 내 돈으로 내고 80%에서 9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30년 만기 모기지를 내서요.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의 상당 부분이 모기지로 나갑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는 나중에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월세와 비교할 때 그래도 더 이익이죠. 시세가 오르면 차익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재산세가 높습니다. 게다가 관리비나 주택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우스라면 뒷마당 잔디에 물 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살던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잔디에 주는 물값만으로도 거의 30만 원이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높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에 가면 홈디포라고 주택 보수나 유지에 관한 모든 재료나 도구를 살 수 있는 큰 매장이 어디나 있는데요. 그게 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집을 직접 수리해야 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쌉니다. 전기세도 비싸고 의료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보험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중간에 잘리면 개인이 엄청난 보험료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육비도 많이 듭니다. 한국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한국 같은 학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 레슨을 보통 하는데 부모가 직접 라이드를 해야 합니다.
퇴근해서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건 아이가 어릴 때이고, 제가 아는 중산층 가정들은 부부가 순번을 정해서 퇴근하자마자 아이들 라이드하기 바쁘더라고요. 이러니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한국은 30년 만기로 담보대출을 받아도 그걸 정말로 30년 동안 낼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모아서 중도 상환하고 대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로 평생 모기지를 갚습니다.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말 그대로 30년 일하고 집 한 채 남는 그런 구조죠.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과 중국, 한국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세 나라를 비교할 때 한국이 돈 모으기 가장 쉽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영상에 반박하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이 훨씬 더 돈 모으기 쉽다고요. 아마 그분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모으기 쉽다는 말이 듣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더라도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을 아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주거비가 낮은 나라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계치를 입수해서 한국의 주거비가 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비싸 보일지 몰라도 전세제도가 있어서 체감 비용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경제나 사회가 갈수록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2, 3년간 서울 집값이 정말로 많이 올랐죠. 수도권보다는 서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의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본인 집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집값의 40%를 꽉 채워서 담보대출을 받고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끌어와서 말 그대로 영끌해서 집을 사고 계시거든요. 보통 30대 분들이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대출을 겁내지 않는 건 현재 금리가 낮고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금리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 성장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금리를 더 낮추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이미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지만 과거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성장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성장과 저금리가 장기적인 추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낮으면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따라서 집값도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집값은 화폐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오히려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공급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면 집값은 떨어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형 경제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저성장 저금리가 일반화되면서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반영하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에 전세제도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 있어서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내지 않아도 되고 아직까지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선진국에서는 명목소득이 높아도 각종 비용이 높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낮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한국도 이런 추세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부부가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영끌을 해서 핵심지에 집을 산다면 300만 원 내지는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죠. 게다가 한국은 더 이상 재산세가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재산세가 500만 원이라면 월 40만 원씩 보이지 않는 월세를 추가로 내는 셈입니다. 어쩌면 10년 안에 한국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비율이 크게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평생 갚으면서요. 네, 오늘은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들은 왜 돈이 없는지, 한국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왜 아직 살기 좋은 나라이고 상대적
경제적으로 돈을 모으기가 쉬운 나라인지, 하지만 앞으로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변화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월급쟁이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